최근에 언론인과 그리고 정치인들 한 3천 명이 아니 검찰이 나를 사찰했다. 네. 라는 이와 같은 문자가 왔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받으셨어요, 그 문자? 저 지금 진행자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안 받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받았거든요. 네. 저도 받았는데 문자로 왔길래 왔길래 그냥 무심히 봤어요. 근데 그 저희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도 네. 저 말고도 여러분이 그 문자를 받아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봤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보낸 수사 거고요. 저는 사실 작년에도 그걸 받았어요. 작년 그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때는 그 이렇게 문자로 오지 않았고 어떤 우리 또 그 민들레 에디터 다른 에디터가 그걸 받았다라고 하길래 네. 그 저는 통신 조회를 해봤어요. KT에 이메일을 보내서 이거를 그렇죠.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 네. 확인해 주거든요. 한 일주일 내로. 네네. 그래서 받아봤더니 이메일로 이제 답이 왔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제 통신 조회를 한 그 수사기관이 4군데였어요. 서울중앙지검하고 또 서울시 경찰청하고 또 국방부 검찰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국방부 현 정부에서는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네 아니고 곳에서나 받으시고 근데 국방부 검찰단에서 왜 내 통신 조회를 했을까? 관련된 기사 쓰셨나요? 그게 아니고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왜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던 부승찬 네, 네. 부승찬 그때 이제 의원이 그 당시 아니었죠. 대변인이었죠. 국방부 대변인이었죠. 이렇게 통화를 제가 자주 하고 몇 번 하고 했는데 아마 그래서 부승찬 씨가 수사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천공이 네. 관저 하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국방부 검찰단에서 제 번호를 조회를 한 것 같고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한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언론인 한 3,000명 정도 조회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언론인과 정치인 포함해서 3,000명 3,000명 정도다라고 이것이 보도가 이미 나왔죠. 보도가 나왔죠. 첫 보도는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보도가 첫 보도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네.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상한 게 그래요. 이게 지금 전체 이제 이렇게 통신조회했다라는 문자를 지금 최근에 2일 날인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실제로 통신조회는 이보다 더 7개월 전에, 네. 그러니까 2024년도 네. 1월 4일자로 제가 받았습니다. 1월 2024년도 1월 4일, 5일자 네, 네. 이때 이틀 동안 조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 7달이나 끌다가 이제서야 지금 이렇게 네. 통보를 하는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3개월 이내에 네. 그 본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안 알려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게 예를 들어서 테러와 관련도 있어서 빨리 그 본인한테 알려주면 정보가 새기 때문에라든지 이런 긴급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이후에 통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한데 이건 그런 예외 규정이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에 관한 거냐면은 반부패 수사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라는 건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김만배 신앙님 그 녹취록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한 거잖아요. 대장동의 시드머니 수사,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관련된 윤석열 당시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좀 있었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런데 정확한 이것이 명예훼손이다라는 네, 거잖아요. 참나 별게 다 수사를 하느라고 반부패 수사부에서 하느라고 이제 아마 김만배 신앙님 두 분 핸드폰을 털었겠죠. 털다가 이제 관련된 전화번호,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누구인지 이제 다 조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주소라든지 주민번호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한 3,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말고도 지금 걸려있는 게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거하고 다른 수사 번호로 받은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 대체로는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된 거고 또 다른 수사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 지금 이재명 당대표하고 네. 또 추미애 의원도 그걸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 아마 이 통신조회 그 연락을 받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의원뿐만 아니라 뭐 당직자나 보좌관들도 다 그 신고를 하라고 해서 아마 수집 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처음에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를 뭐 글을 올렸다, 문자 받은 글을 올렸다 그랬는데 네. 많은 분들이 네. 이미 받았는데 이걸 안 올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만난 몇몇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시길 야, 나도 받았어. 이경 대변인도 받았어? 네. 야, 이거 받았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받은 사람들은 왜 안 받은 거야? 야, 나도 올릴 걸.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네. 뒤늦게서야 이렇게 SNS에 올렸다고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 언론인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뉴스타파라든지 몇 군데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해라라고 그렇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언론인들 중에는 전 또 놀라운 게, 그 MBC 사장하셨던 김중배 네.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굉장히 원로 언론인이신데 노 언론인이시죠. 네. 이분도 이걸 받으셨다고 하고 퇴직 언론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언론인들이 이걸 받은 거예요. MBC 그래서 사장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언론인들도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항상 언론에 나와서 우리가 뭐 법대로 따박따박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통신조회하고 통보하고 이런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이거 개정이 돼서 2023년도에 근데 네. 그 전에는 작년이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적으로 유예가 2번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네. 근데 지금 2023년도 이후에는 이게 개정이 돼서 30일 이내에 무조건 통보해야 돼요. 물론 예외 상황은 조금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예외 상황에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위법한 거예요. 네, 네. 그럼 네. 이 법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뭐 위법한 사항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네. 할 것인가 네. 이런 의문점도 또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위법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누가 그 말씀하셨던데 예전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이거에 시절에요.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가 한마디 했던 게 있던 것 그때는 같은데 21년도였어요. 공수처가 수사하고 막 그러니까 21년도 있죠. 후보 시절이니까. 네, 공수처가 수사인데 제가 그걸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근데 네. 성대묘사는 좀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텍스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당시 21년도 12월에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와 그리고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이제 가족들하고요.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89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90명이 조금 넘어요. 지금 우리 현재는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9명이 조금 넘는 그 사람들 통신조회했을 때 당시에 저와 제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 사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40년, 60년 전 일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 대낮에 거리를 할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짓거리. 네.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있다. 네. 그리고 미친 짓이다. 네, 그때 미친 당시에 90여 명인데 네. 미친 짓이다. 근데 네. 지금 2024년도에 네. 3,000여 명. 그 미친 짓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근데 그 중간에 법이 또 개정이 돼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질질 끌다가 7개월 만에 통보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대로 따박따박 처벌받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벌 받아야죠. 이거 네. 그리고 하여튼 지금 그 언론인들도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 네. 분노 많이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 뭐 비속어일 수 있어요. 네. 쫄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지금이 무슨 전두환 시절에 공안정국을 지금 뭐 다시 네. 부활시키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대체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전두환 정권 진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정말 기억도 안 나는 아기였을 때 그때 전두환 정권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 기억에는 전두환 정권이 거의 없거든요. 네. 80년대생이라고. 아, 그러시군요. 근데 네. 그런데 지금 나와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좀 씁쓸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